이번 주 캘리포니아주가 겨울 눈폭풍의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에 머물면서 다시 강풍과 한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LA 갱단 일원이었던 한 한인 남성이 살인 혐의로 14년간 복역을 하다 최근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실수로 이름과 나이가 같은 두 한인 여성에게 똑같은 소셜 번호를 발급한 채 방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여성은 은행 계좌가 폐지되고 신분 도용범으로 의심을 받는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사칭을 통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화번호를 빼내는 범죄 행각이 증가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만 7천여 명 이상이 40년 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첫 소식입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원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 앞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독재자들에게 던지는 단 한마디의 단어, 노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Autocrats only understand one word, no, no, no. 독재가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미래를 빼앗을 수 없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빼앗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Brutality will never grind down the will of the free, and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never. 1년 전 러시아가 침공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굳건하고 자유롭게 서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은 나토가 분열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틀린 생각이었다며 나토와 서방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But there should be no doubt. Our support for Ukraine will not waver. NATO will not be divided, and we will not tire. 전쟁을 미국과 서방이 시작했다는 푸틴의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nations of Europe do not seek to control or destroy Russia. The West was not plotting to attack Russia, as Putin said today. 같은 날 진행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바이든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이름을 10차례나 거명하며 전쟁의 책임이 푸틴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설은 현지 시간 오후 5시 40분에 시작해 2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했습니다. 또 내년에 나토 75주년을 기념해 미국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전쟁 이후 첫 국정연설에 나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핵 군축 조약의 참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이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후 처음으로 국정연설에 나섰습니다. 푸틴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хотят нанести и лезут на наши ядерные объекты. В этой связи вынужден заявить сегодня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 свое участие в договоре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вооружениях. 또 유럽에서 대리전을 촉발하고 경쟁국 제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서방 엘리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침공 전부터 서방과 무기 공급을 논의했고 전쟁을 억제하려고 한 건 오히려 러시아였다며 침공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поставляли оружие. И хочу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еще до начала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елись переговоры Киева с Западом о поставках на Украину и систем ПВО, и боевых самолетов, и другой тяжелой техники. 어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5억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서방 세계 결집에 나서자 푸틴 대통령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강하게 맞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태도에 따라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며 그들을 쫓아내고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이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풍과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내내 낮 최고 기온이 50도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주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가 주변의 상점들이 일찌감치 장사를 접고 바람에 날아갈 만한 장비들을 꼼꼼히 정비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강풍도 불기 시작했습니다. Wind, rain, and cold, and any combination thereof is bad for business.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대부분의 지역이 겨울 폭풍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국립기상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이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오는 25일까지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 지역의 경우 오늘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에 머문 가운데 내일부턴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5도대, 다음 날인 23일은 50도대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엔텔로밸리 등 산악지역은 시속 60마일이 넘는 강풍과 최대 4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안가는 폭풍 해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ype of weather events are very fun to come and watch, but they can change in an instant. You need to be very, very careful, especially right next to the water. 당국은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든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 기온보다 최대 8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폐기종 아니면 심혈관 질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이렇게 찬 공기를 쐬고 나가는 게 안 좋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기관지가 갑자기 급격하게 수축한다든지 아니면 혈관 자체가 이제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립기상국은 오는 25일까지 LA와 산악지역 일대에 겨울 폭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네소타 등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든 미 중서부 지역 역시 역대급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갱단 멤버의 일원으로 살인 혐의를 저질러 14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최근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한인 남성의 사연이 미국 언론에서도 알려지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33살이 된 한인 남성 저스틴 정 씨는 16살 때 저지른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도소에서 14년간 복역을 한 뒤 지난 2020년 가석방됐지만 교도소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해 최근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타임즈 등 일부 주류 언론에서는 이 남성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연을 전하고 현재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태미 킴 얼바인 부시장도 정 씨의 추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Supporting Justin is because he already served his time. He already paid his penance to society, and I don't believe that he should be double penalized. Our office sent a letter to Governor Gavin Newsom to ask for him to be pardoned. 정 씨는 고등학생 시절 한인 갱단 한국보이즈에 가입한 뒤 지난 2006년 8월 17일 로렌 하이츠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또 다른 한인 갱단과 충돌했으며 당시 정 씨가 가한 총격으로 남성 한 명을 숨지게 해 1급 살인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 씨가 모범수로 감형받았고 14년간의 복역 끝에 가석방은 됐지만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도와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과 나이, 성별까지 같은 두 명의 한인 여성이 사회보장국의 실수로 같은 소셜 번호를 발급받아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사회보장국 측은 이를 알면서도 한마디 사과 없이 방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LA에 거주하는 31살 김지은 씨와 김 씨와 생년월일, 이름, 성별까지 같지만 주거지가 일리노이주인 동명이인 김지은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두 여성이 같은 사회보장번호 SSN을 발급받아 범법 의혹을 받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두 김 씨는 같은 소셜 번호 때문에 금융거래가 정지되거나 코로나19 지원금 신청 거부, 영주권 수속 지연, 심지어 연방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의혹까지 받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지만 정작 사회보장국 측은 전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LA에 거주하는 김지은 씨는 이 같은 문제로 사회보장국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사회보장국 측은 컴퓨터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할 뿐 오히려 더 이상 항의하지 말라는 협박성의 메시지까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김 씨는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사회보장국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면서 하루빨리 새로운 SSN을 발급받고 관련 오류가 수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60대 한인 여성을 포함한 아시안 3명이 성매매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발즈타운 경찰국은 지난 8일 발즈타운 600블락 놀스 3가에 위치한 미야코 스파와 800블락 모튼 애비뉴에 있는 선라이즈 마사지 앤 바디워크 등 마사지 팔러 두 곳을 급습해 69살의 한인 여성 명희 에반스 씨와 중국계 시제진, 기후아팽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파는 한인 여성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업소 두 곳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출했고 모두 영어가 서툰 여성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안 3명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검거됐으며 경찰은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 활동이 급증하고 범죄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수백 명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친구를 빙자해 악성 앱을 유포하는 사이버 공격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보안 전문 기업 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메시지로 카톡 친구를 정리하다 누군지 몰라 연락한다면서 실례지만 누구시죠? 라며 가벼운 인사말로 접근한 뒤 문자 대화 도중 앱을 설치하게 해 상대방의 연락처를 빼내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격자들은 일반적으로 필라테스나 폴댄스 강사를 사칭하며 접근하고 있으며 친밀감을 쌓은 뒤 자연스럽게 데이트 앱 등의 APK 설치 파일을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앱을 설치하게 되면 휴대전화의 모든 전화번호가 전송되고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낯선 사람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 경우 답변하지 말 것과 안드로이드 공식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가 아닌 다른 경로로 받은 파일은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80대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구하려다 악어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제 세인트루이스에서 한 여성이 악어에 물렸다는 신고를 받고 연못에서 여성을 죽인 악어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85세의 한 노인이 반려견과 함께 연못 물가를 따라 산책을 하던 도중 물속에서 악어가 갑자기 튀어나와 반려견을 물었고 여성이 이를 제지하려던 도중 악어에게 물려 물밑으로 끌려 들어가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 어류 야생동물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여성을 공격한 악어는 6에서 7천 파운드 무게와 11피트 길이로 알려졌습니다. It's scary
That's really scary. They're around here. They move from pond to pond. I had a dog. The dog never went in the water or near the water because they're attracted to that. And unfortunately, people do feed them. 결국 여성의 도움으로 반려견은 목숨을 구했지만 여성은 연못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플로리다주는 매년 평균 8번 정도로 악어로 인한 부상 신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40년 이상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국인이 4만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40년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온 미국인은 4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82%는 채무 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많은 구제 프로그램 정책을 진행해 왔지만 정책의 설계와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채무 불이행 상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영리 단체인 전미 소비자법센터는 소득에 따라 상환액을 줄여주는 아이디얼 프로그램이 도입됐지만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기간은 첫 상환 개시일 이후 평균 15년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도시들은 1년 전과 비교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 데이터 분석 업체인 블랙나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세크라멘토, 샌디에고 그리고 LA와 리버사이드의 6개 도시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곳은 샌프란시스코로 13% 떨어졌으며 산호세가 12.7%로 뒤를 이었고 LA는 7.6% 하락했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하락했고 이는 지난해 최고 가격에서 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e will see house prices continue to weaken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Now, of course, house prices rose very strongly during much of the pandemic, but nonetheless, for folks that have bought a home in the last 6-12 months, it's going to be somewhat painful because they're going to see the value of their home fall, here pretty significantly. 한편 일부 도시들의 집값이 하락했지만 캘리포니아의 주택 중간 가격은 약 72만 달러며 LA 주택 가격은 89만 달러로 여전히 비싸다는 분석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용접 사업장에서 대규모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동부 시간 오늘 오전 8시 42분쯤 플로리다주 메들리의 노스웨스트 사우스 리버 드라이브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사고 현장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몸에 불이 붙은 채 불길에 휩싸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용접 사업장에서 아세틸렌이라는 화학 합성물과 관련된 용접 사고로 시작됐고 불길은 인근 여러 대의 인화성 물질 차량으로 옮겨져 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y were working on some heavy machinery. We don't know if they were workers or not. Sadly, two lives were lost today in this incident, and unfortunately, another 2 are critical. 한편 어제 오하이오주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도 폭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최소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또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강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지역에 또 지진이 발생한 건데 여진이 아닌 새로운 지진으로 파악됩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고 뿌옇게 일어난 먼지 구름 속에서 사람들이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암흑천지가 된 도심에서 땅이 좌우로 심하게 요동치고 멀리서 섬광도 치솟습니다. 지진 발생 2주일 만에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하타이. 이어 5.8 규모의 지진을 포함해 27차례 이상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어제 누적 사망자가 42,3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집계보다 1,150여 명 늘어난 건데 하타이 지역의 사망자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서북부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리아 당국의 사망자 집계는 며칠째 5,800여 명에 멈춰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나온 공식 사망자 수만 4만 8천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파괴된 생존자들은 또다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Aynı korku, aynı tedirgin. İçeriye giremiyoruz. İçeriye giriyoruz, içeride duramıyoruz. 건물이 무너지면서 매몰자가 많이 발생했고 부상자 가운데 위독한 사람도 많아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은 종료됐고 카흐라만 마라슈와 하타이 두 개 주에서만 생존자 수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어디에도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을 막겠다며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된 어제 오전. 민생회의를 주재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써야 될 국가 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어디에도 돈 받은 얘기가 없다며 무리한 언론 플레이로 자신을 음해한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무슨 428억 그분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자율투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개인 로펌으로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유무죄 판단은 동료 의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받는 것이라며 떳떳하다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역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경쟁 후보들은 의혹 해소가 안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던 황교안 후보는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후보 권력형 토건 비리 심각합니다. 이대로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은 필패입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돼야 한다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의혹이 있는 당대표가 된다면 선거 끝나는 날까지 다양한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할 겁니다. 그러나 김기현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민주당처럼 가짜 뉴스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동지들로부터 또다시 가짜 뉴스 덮어 씌우기로 민주당의 언어와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사람의 과거를 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며
안 후보를 향한 민주당 DNA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탈북민 출신 태영호 의원은 북한 DNA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합동연설회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노조 강경 발언을 의식한 듯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번쯤 뼈 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일터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은 우리 당으로 찾아오지 않는지 말입니다. 천 후보는 또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한국에서는 동성 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동성끼리 부부로 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남성 부부가 자신들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법정 싸움을 벌여왔는데 2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신랑 소성욱 씨, 그리고 또 신랑 김용민 씨. 둘은 4년 전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김 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소 씨를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성부부라는 걸 알게 된 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켰습니다. 김 씨 부부는 자신들도 사실혼 관계와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2년 만에 항소심 법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을 사실혼 관계로 받아들이진 못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혼인을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화된 결합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1심은 이에 따라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건강보험공단 조치가 차별은 아닌지 더 따졌습니다. 동성 간 결합도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란 점에서 사실혼과 다르지 않다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저주를 당할 것도 아니고 욕을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로 기쁩니다. 특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언젠가 모두 폐지될 거라며 사회보장제도 등 공적 영역에서 더 이상 차별이 설 자리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일 수 있고 이건 틀리거나 잘못된 일이 아닌 만큼 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소설 해리포터의 저자 조앤 롤링이 가정폭력을 일삼던 전 남편이 해리포터 1권 원고를 숨긴 적이 있다고 털어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롤링은 팟캐스트에서 1993년 전 남편과 결혼 1년 만에 이혼하고 해리포터 1권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원고를 작성하던 과정을 공개했는데요. 롤링은 결혼 생활이 매우 폭력적이고 통제적이었다면서 전 남편이 해리포터 원고를 숨겨 볼모로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원고를 태워버릴까 봐 걱정했다고도 털어놨는데요. 롤링은 전 남편이 알아채지 못하게 원고를 매일 몇 장씩 가져다 복사해뒀다가 이혼할 때 들고 나왔고요. 이혼 후에는 딸과 함께 싱글맘으로 살면서 해리포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간된 해리포터는 200여 개 국가에서 4억 부 이상 팔리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시리아의 건물 잔해 속에서 한 신생아가 숨진 엄마와 탯줄로 이어진 채 구조돼 화제가 됐는데요. 병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 고모 집으로 입양됐다는 소식입니다. 병원에서 이 아이는 아랍어로 기적을 뜻하는 아야로 불렸는데요. 이번에 입양되면서 숨진 엄마의 이름인 아프라를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신생아 구조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다른 형제자매 4명은 모두 숨진 상태였는데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입양을 문의했지만 아기의 고모가 아기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국영철도 회사가 자국 철도망의 터널보다 큰 열차를 주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스페인 교통부는 북부 지역에 투입할 3,300억 원 규모의 신형 열차 31대를 주문했는데요.
하지만 열차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 지역의 일부 터널을 통과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널 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열차를 주문한 사실이 현지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책임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요. 결국 철도회사 대표와 교통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달 자신을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라고 밝힌 남성이 메르켈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왔고요.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소속 통역사까지 동원돼 약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장난 전화였다고 합니다. 러시아 유튜버들이 포로셴코 전 대통령을 사칭한 전화였는데요. 이 러시아 유튜버들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존슨 전 영국 총리에게도 장난 전화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서 6개월 동안 주 4일제 실험을 진행한 기업 대다수가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복지가 크게 향상됐고 경영 생산성이 개선되거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전체 61개 기업 중 56곳은 주 4일제 근무를 연장하기로 했고요. 이 가운데 18개 기업은 영구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학력 위조 논란을 일으킨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조지 산토스 의원이 한 TV방송 인터뷰에 출연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나는 끔찍한 거짓말쟁이였다고 고백한 건데요. 공직에 출마하기로 했을 때 든든한 사업 경력은 있었지만 대학 교육이 없었다며 가장 큰 후회는 대학 교육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산토스 의원은 뉴욕 바루크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에 근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력 대부분이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사퇴 압박 속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가 같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이 안쓰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손글씨로 글을 시작합니다. 어렵게 얻은 소중한 아이가 선천성 질병으로 어려운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하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실내와 복도에서 금연을 부탁한 겁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아파트 내 금연은 당연한 건데 이런 글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실내 흡연은 이기적인 행위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울시 송파구의 한 도로를 승용차가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왔다 갔다 하며 비틀대듯 달립니다. 수상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해당 차량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문제의 차량은 멈추라는 경찰 명령을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경찰차가 도주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추격전은 끝났는데요.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술을 마셨는데 운전대를 왜 잡냐,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다 같은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노린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낮 대중교통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버스 안에서 한 백인 남성이 2명의 아시아계 여성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입에 담기 힘든 인종차별적 말인데요. 다른 승객이 하지 말라고 하자 이 남성 대뜸 가지고 있던 달걀을 던지더니 곧장 버스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버스를 향해 또다시 수차례 달걀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데요.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 가운데 한 명이 촬영한 영상이 SNS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당국은 경찰과 함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무젓가락 2개를 입으로 쏙 빨더니 공용젓가락 통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옆에서 이를 촬영하던 친구는 희죽거리며 웃는데요. 오사카, 도쿄, 나라 등 일본 주요 도심에 매장을 둔 유명 라면 가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회전 초밥집과 고깃집 등 일본 음식점에서 이런 나쁜 장난이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꺼림칙하다, 식당에 못 가겠다 같은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반려묘와 사이가 참 다정해 보이죠? 이들은 얼마 전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의 한 마을에서 만났는데요. 고양이가 소방관의 어깨에서 내려오질 않죠. 멋쩍어하던 소방관도 이내 미소를 건네는데요. 지진 발생 129시간 만에 이 소방관이 고양이를 구한 겁니다. 고마워서 그런지 고양이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소방관이 고양이를 키우게 됐는데요. 소방관은 힘든 시간을 함께 겪은 만큼 서로 보듬어주며 지진의 충격을 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주택인데요. 안으로 들어서자 알록달록한 꽃과 나무 벽화가 펼쳐집니다. 한 부동산 업자가 SNS에 올린 영상인데요. 집을 내다 팔기 위해 다시 페인트 칠해 이 그림을 덮을 거라고 소개했더니 5만 개 넘는 댓글이 붙었습니다. 예쁜데 왜 다시 칠하냐, 걸작을 덮어버린다니 말도 안 된다 같은 의견이 이어졌는데요. 부동산 업자는 생각을 바꿔 벽화를 그대로 두기로 했고요. 마케팅 비용 없이 최고의 홍보를 누렸다는 댓글이 다시 달렸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2월 2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